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알려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D-Day라는 단어도 바로 이 작전으로부터 생겨난 단어일 정도로 세계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상황에서 연합군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최고의 상륙작전이라고도 평가됩니다.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미군의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후 리더십을 인정받아 미국의 34대 대통령에까지 당선됩니다.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유명한 이 작전을 문화예술계가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당연히 영화, 드라마, 게임 등 각종 매체에서도 이 작전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속에서 이 작전들을 어떻게 연출하고 담아냈을지 비교해보면서 치열하고 처절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자세한 얘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출한 첫 번째 작품은 1962년작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The Longest Day가 영문명인 이 작품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진행된 1944년 6월 6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담아냈다는 것이 포인트인 영화입니다. 작전이 시작되고 독일군 후방에 먼저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의 장면과 상륙 직전에 진행된 사전 포격 그리고 이후의 상륙 작전을 연출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진행된 작전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에 맞게 여러 나라의 에피소드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 매우 정신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 작품은 감독이 3명입니다. 다만 1962년에 만들어진 영화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 영화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선물에 가까운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참전 용사들의 경험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연출 자체가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딱이로 암구호를 공유하는 장면이라든지 대부분의 공수부대원들이 집결지에 제대로 착지하지 못해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작전이 개시된 여러 지역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본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유타 해변, 오마하 해변, 주노 해변, 골드 해변, 소드 해변 크게 5가지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중 주노와 골드 해변을 빼놓고는 길거나 짧게 모두 연출됩니다. 프랑스 코만도 부대의 개별 작전이나 오마하 해변을 돕기 위한 푸앙트 디오크 절벽 장면도 연출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반적인 진행이라든지 비교적 큰 시야를 통해 전체를 파악하기를 좋아하시는 성향이라면 한번 볼만한 작품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출한 두 번째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여담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후로 전쟁 영화의 판도가 뒤집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장르의 바이블격인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한데요. 영화 초반 20분 상륙 시퀀스는 그야말로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과는 다르게 이 영화는 실제 상륙 당시 오마하 해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마하 해변 중에서도 도그 그린 작전 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크게는 5가지 해변을 작전 구역으로 삼았지만 그 각각의 해변 안에서도 도그 그린 섹터, 이지 그린 섹터, 찰리 섹터 등 세세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 20분 상륙 시퀀스는 바로 이 도그 그린 섹터에 상륙한 미군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오마하 해변은 동부 전선에서 소련군과 전투를 하다가 돌아온 독일 정예 보병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가장 처절하면서도 독일군의 저항이 거셌던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이 오마하 해변의 참혹함은 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장면, 하반신이 잘려나가는 장면, 상륙정에서 내리기도 전에 사살당하는 병사들, 기도하는 사람,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병사들, 장면 하나하나가 빠뜨릴 수 없는 역대급 시퀀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 전체의 수준이 걸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영화 중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면 전 무조건 이 상륙 시퀀스를 뽑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제가 꼭 봐야 할 영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출한 마지막 작품은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제작한 2001년 HBO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총 18호 구성된 전쟁 드라마 시리즈인 이 작품은 노르망디 상륙 며칠 전부터 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회차별로 주인공을 달리하여 전쟁에 임하는 여러 인물들의 시점으로 연출한 구성 방식이 일품인 영화입니다. 이 중 2회차인 데이 오브 데이즈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작품과는 또 다르게
노르망디 방어전선 후방 지역 어딘가에 하강하여 연합군의 유타 해변 상륙을 돕는 미 육군 101 공수사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난관에 봉착한 군인들의 기지와 끈끈한 전우회, 그들이 이 위험한 전장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해변 장면이라든지 상륙작전은 드러내지 않고 공수부대원들의 강화 상황에 놓여진 인물들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당시 공수부대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스필버그 감독과 톰 행크스가 뭉쳐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작품성은 담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화를 모두 보는 시간 동안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속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모습들을 3가지 작품을 들어 비교해보았습니다. 더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갤러리의 갑범스였습니다.